김모군이 전적으로 했다면 윤모 교수와 대학원생이 무임승차를 한 것이고 윤모 교수와 대학원생의 역할이 컸다면 과학경진대의 단독 발표와 포스터 일저자에 문제가 있겠죠? 유력 정치인은 포스터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아들 이름이 올라간 논문은 초등학생들의 분류심 포스터가 아니죠. 포스터가 정치 연구문이 아니 하는 부분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른데 적어도 서울 의대에서는 포스터에 대해서는 정식 이 업적 평가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영장은 처음에는 일괄 기각이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서울대 병원과 SOK에 대해서는 재청구해서 발부되었고요. 고발인에 대한 수사만 13차례 하는 동안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가 없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을까. 예, 나경원 전 의원이 아들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감장 도마에 올랐는데요.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두수 정치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두수 평론가, 네. 느닷없는 소환은 아닌가요? 나경원 전 의원 얘기 나온 게? 이게 이제 국감에서 나온 거니까요. 이제 국감에서 나왔고 사실 나경원 전 의원에 관해서는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고소고발이 한 10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특히 이제 쟁점이 됐던 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문제와 나경원 그때 당시에 이제 원내대표 자녀 문제를 공평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이런 것에 이제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가 비롯됐고 그동안 이제 그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고소 고발에 대해서 영장이라든지 이런 게 다 법원에 의해서 반려되는 바람에 기각되고 이런 예. 바람에서 이제 그 실체를 몰랐다가 민주당의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국감에서 이 문제를 이제 서울대에 관련한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예. 보도가 된 겁니다. 예. 근데 윤기찬 위원장 지금 내용을 보면 서울대에서 실험을 하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자 확인을 해보니까 그 실험을 해서 그걸로 또 저자도 등록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특혜가 아니냐 이제 그런 논란인 거죠. 그러니까 특혜인지 여부가 하나 쟁점이고 또 이것이 이제 그 형사처벌 대상인지까지 정점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논문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포스터인데 포스터 두 가지에 1저자하고 2저자로 4저자로 올렸다는 겁니다. 근데 1저자로 오른 것에 대해서는 이제 서울대 그 관련 단체에서도 문제 없다라고 했고 이제 4저자로 오른 거가 좀 문제가 있다. 예. 본인이 역할 대비해 볼 때 논문 저자로 등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아마 했는데 경미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사실 나경원 의원이 당시에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혜가 아닌 취지의 이런 해명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국회의원이라기보다는 사실 그 당시에 해당 교수하고 이렇게 대학 동문 비슷한 네. 이런 개인적인 연주를 갖고 했기 때문에 그것 또한 특혜 범위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적인 시각에서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고 예를 들면 해당 연구실, 실험실을 다 개방한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것이 아니고 본인의 어떤 특별한 연출 때문에 하게 됐다면 그 부분은 국민께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예. 다만 형사처벌 조항인지 여부는 대학 20대 저것이 활용됐는지가 문제입니다. 근데 아마 나경원 의원 주장은 일론문으로 등재된 이것만 제출됐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고 만약 그렇다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김두수 평론가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이제 벌어지면은요.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예. 일단 국민들의 그 여론은 사실 엄마 찬스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의 경우에 본인이 이제 당시 이제 공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했지만 대부분의 감정은 엄마 찬스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서울대의 그 실험실을 이용할 수 있는 일반인들은 뭐 접근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 동창 친구한테 부탁한 건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현재 1저자, 제4저자에서 제4저자는 제출하지 않은 거니까 이제 문제가 없다고 놨는데 모 방송에 의하면 제1저자 논문을 그 참여한 시기가 이미 논문을 심사 제출하고 난 이후에 참여했는데도 1저자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교수가 연구한 그래프, 표를 그대로 사용했다. 세 번째는 논문의 표절 내용도 많이 일치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서울대 이 윤리를 따지는 이 위원회에서 그냥
넘어간 것 같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행사적 문제도 아직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질문 드린 것은 그거보다는요. 과연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국민들이 나경원 의원만 볼까 하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은 별개로 치더라도 조국 전 장관 아들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아름아름해서 도움받고 그래서 좋은 대학 보내고 그랬나 보다 이런 생각들 갖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뭐 흔히 이제 우리가 예를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 또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운전하면 모범 운전이고 남이 운전하면 난폭 운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뭐 일상적으로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게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런 것들의 어떤 차등을 보는 것 그리고 이제 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죠. 법은 만인 평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이걸 금방 나왔던 노회찬 의원이 했던 말이기도 한데 법은 만인한테만 평등하다. 우리 사회 정말 지도층 그리고 소위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 10,000명에게만 평등하지 나머지에는 불평등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인데 이런 대학 입시와 관련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지도층이나 그동안 우리 사회의 정의를 외쳤던 사람들 자신들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나경원 전 의원은 약간 일종의 정치적인 핍박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고소고발이 뭐 10여 차례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시점 자체가 아까 앵커께서 말씀 주셨지만 시점 자체가 이제 곧 이제 서울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행이 될 텐데 이것이 그 서울대 그 연구진실성위원회인가 여기서 발표한 게 좀 됐어요, 시간이. 근데 지금이 와서 이게 문제되고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도 있지 않나라는 것이고 어쨌든 딸과 관련된 문제도 좀 문제 제기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들과 관련된 것도 계속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얼른 검찰 수사가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이렇게 댓글도 있어요. 나경원 의원을 윤석열 총장이 조사했어도 이런 결과 나올까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과연 이게 형사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찰도 고민하고 있고 거꾸로 생각하면요. 이것이 얼른 끝내면 오히려 또 검찰이 욕을 먹을 것만 또 안 끝낼 수도 있는 거라고 좀 봅니다. 무혐의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이거 바로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또 불만 사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저는 차제에 꼭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입시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예전 학력고사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력고사 같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이런 말 사라져야 될 텐데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1대 총선 관련해서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어제로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야 현직 의원 24명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5명 기소했는데요. 자, 현직 의원들이 무더기로 이렇게 이제 법정에 서게 됐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이 부분도 아주 주목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관련된 녹취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사를 좀 안 받으셔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은 오늘이라도 가서 혹시 뭐 받으실 계획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국정감사해야죠. 그러면 사실상 오늘 공소시효 만료가 되는 건데 네. 검찰 조사 끝까지 받지 않으시는 받으려고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7일, 10일, 13, 15 이렇게 몰아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회기 중이라 사유를 내고요. 26일은 출석한다고 하니까 검찰 쪽에서 수사상 안 된다고 해서 사실은 출석을 못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제가 무슨 불응을 하고 이런 걸로 비춰지는 건 아니고 또 국정감사는 헌법에 정한 국회의 중요한 일정이니까 또 해야 되고 또 김두수 평론가 생각하기에 이 규모 예상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뭐 상당히 많은 편이죠. 예, 그리고 뭐 24명이니까 여야 뭐 대체로 이제 균형을 좀 맞춘 듯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그 한국 정치에 있어서 선거라는 게 워낙 쟁점이 치열하고 이제 이게 아주 세게 붙는데요. 이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선거법이 전 세계 선거법 중에 제일 두껍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제일 많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도 제일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제
이런 부정선거나 부당선거가 있냐면 여야가 치열하게 지역구에서 전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대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선거법이 엄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나라가 쓰고 있는 방식이 이제 포지티브라고 해서 이거 말고는 나머지 선거법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거는 못하지만 나머지는 좀 자유로 해라. 예. 그러니까 선거가 좀 축제이자 좋은 정치인을 이제 골라내는 성격이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규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결과가 끝나고 나면 좀 아쉬운 말이지만 이게 검찰이나 사법기관의 정치인의 운명이 넘어가거든요. 예. 거기다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순이 무효되니까 굉장히 강력한 법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정치인들이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윤기찬 위원장 검찰 기소 보는 시각이 어떠신지요? 저는 이제 기소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사실 검찰이 충분히 수사해서 했겠죠. 근데 이제 법원 재판이 신속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것이 원래 이 무효해가 의원직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오랫동안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에는 6개월 하고 2, 3심 해가지고 총 12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지만 여기 강행 규정이라는 타이틀 하에 돼 있거든요. 근데 실무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럼 예. 결국은 뭐 2년, 3년 동안 의원직을 수행하고 이런 선거법 규정에 반하는 그래서 이 제도적 취지를 살려서 법원이 이번 재판만큼 신속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무죄 판결을 받는 분도 마음이 편할 것이고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이 의원직 수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신속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정순 의원 같은 경우에 출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재판 과정에 좀 영향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뭐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국감 말씀을 하시지만 6월 11일 날 고소고발된 뒤에 이 검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한 이후에 의원은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부르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각을 볼 때 왜 나중에 불렀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맞지 않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공직선거법에 그 시효가 이제 15일자 오늘자 00시로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안 나가면 그냥 기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분리기소를 하는 바람에 그런 본인의 생각이 아마 틀어졌던 것인데 사실은 좀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떳떳해 보이지 않죠. 출두를 예. 하셨어야죠. 자, 이렇게 기소가 됐는데 여가운데 좀 눈에 띄는 사람이 바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입니다. 총선 기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 활동 관련해서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검찰이 본 겁니다. 공소시효 만료일 4시간 전에 기소를 했는데요. 이번에 최강욱 의원의 기소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강력하게 지시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강욱 의원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이렇게 아주 좀 심한 말을 하기도 했는데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윤 총장 본인이 또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저에 대한 어떤 날치기 기소를 포함해서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이 공수처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고 시청자분들께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시겠지만 그간의 뭐 검찰의 행태를 익히 알아온 저희 3명의 후보들이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놀랄 일은 아닙니다. 하던 대로 해오던 수법을 하다가 꼬리가 길어지니까 밟힌 것이다. 뭐 정치를 염두에 둔 행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대방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뜻이 아주 없는 분 같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나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만약에 잘못됐으면 총장이 그거에 반대해서 사퇴하고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서 또 장관한테 후폭풍이 있을 수 있겠죠. 잘못된 것이라면.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겠다. 우리 부하들 모아서 한번 얘기해보겠다. 이거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짓입니다. 예, 김현수 평론가. 뭐 윤석열 총장한테 기분 나쁜 것은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최강욱 그 대표는 지금 그 조국 전 장관 그 관련해서 따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또 선거법 위반으로 또 엮은 것이죠. 그렇죠. 수사 과정에서 어쨌든 인턴 확인서를 발행했다 안 했다를 이야기했는데 최강욱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구 같으면 허위 사실이 좀 세게 상대하고 경쟁이 되는데 비례대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허위 사실 여부가 재판에 관련한 서로의 이제 어쨌든 방어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무리한 기소가 아닌가 마지막까지 망설였던 건 그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쨌든 최강욱 대표가 그것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좀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전체를 보면 윤석열 총장과의 악연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예. 이런 측면으로 해석하고 또 그것에 본인이 그걸로 또 국민들에게 납득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무리한 기소인 것 같다. 법률가이신 윤기찬 부위원장 견해는 어떠신가요? 저는 그 최강욱 의원이 이제 좀 성급했던 것 같아요. 조금 주의를 부주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월 달에 그게 인턴 사실 확인서가 허위라고 해서 예.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때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상당히 대립을 했어요. 결국은 기소명령을 내렸는데 기소하지 않아서 차장전결로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 이제 선고 기간 동안에 유튜브로다가 난 그렇게 인터넷 사실 확인서 허위로 작성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다 보니까 앞에는 허위라고 해서 기소를 했는데 뒤에 거는 허위라고 기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기소하죠. 그래서 최 의원께서 사실 그때 당시에 이게 재판 중에 있지만 내가 재판에서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정도만 했으면 좋은데 허위 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 당연히 기소할 수밖에 없죠. 예.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무리한 기소라고 볼 수 없다. 아직까지 무리한 기소가 아닌 것이 예. 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말을 종합해 보면 대검과 수사팀의 견해가 일치하고 이성윤 지검장은 또 좀 회의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사가 기소 의견이었다면 저는 그것은 기소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예. 김도수 평론가 아무튼 악연은 악연이에요. 예, 이제 인턴 확인서인데요. 인턴 확인서를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이제 뒤지고 뒤져서 결국은 이제 이게 이제 재판까지 올라가는데 어쩌면 뭐 이 공정 차원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법률사무소의 학생들이나 기타 왔다가 이런 과정이 워낙 다양하고 있었고 우리 사회에서 봉사 확인서 이런 걸 워낙 많이 끊어줬던 관계였기 때문에 이것을 재판까지 가고 기소까지 가고 또 어쨌든 당대표가 비례대표 당대표가 선거했던 이야기까지 이렇게 기소되고 이런 좀 무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윤기찬 부위원장 검찰 기소를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읽어서 되겠습니까? 누가 기소하면 이쪽에 유리한 것 같고 누가 기소하면 이쪽인 것 같고 이런 시각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당사자들은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 시각으로 일단 평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억울하면 왜 억울한지만 밝히면 되는 것이지 뭐 어떤 뭐 법무장관, 총장, 그러니까 여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이런 기소 내지 재판에 대해서 정치적 시각으로 평가하는 것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예. 최강욱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도 인터넷 사실 확인서 등의 이게 허위성 여부의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는 좀 의아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 분명히 억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공직선거법은 약간 달라요. 이 점은 좀 주의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판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지역구 의원도 있고 비례대표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 위반 사실을 들여다보고 재판부가 판단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 사항이 됩니까? 그러니까 비례인지 지역구인지.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지역구 같으면 문제가 심하게 됐을 건데 비례대표이므로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지 않다. 뭐 예를 이렇게 들면 본다든지. 이제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재산 신고와 예.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약간 그런 측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비례의 경우에도 재산 신고를 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회계 그 시스템에 등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비례 같은 경우는 경선 과정에서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부동산 몇 채면은 배제한다. 그래서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실을 숨긴다 그러면 당선되기 위한 목적성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평가될 여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점들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지 비례와 지역구 의원을 크게 차별해서 평가 기준을 세우지는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